안녕하세요. 교방닷컴 대표 이한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스플레이 활용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에 좀 피드백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굳이 얼굴을 보여줘야 되느냐? 네, 죄송합니다. 이제 얼굴 안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 좀 느리다. 예, 제가 좀 혀가 짧아서 좀 발음을 더듬을까봐 또박또박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느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답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직접 운영해보고 주변에서의 활용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해 분석해 보니까 이 방법이 나름 효율적이고 실용적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제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드리는 제안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선택의 문제니까. 물론 이런 방법을 얻기까지 나름의 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시스템 상황에 대한 전제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교회마다 상황에 따른 여러 시스템 구성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표준적인 상황을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미리 감안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는 메인 1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대형 TV 2개를 놓는 경우도 있지만 동일한 화면을 내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메인 1개나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HD TV 표준인 16:9 화면입니다. 아직도 간혹 아날로그 카메라나 프로젝터 연결해서 4:3 비율 화면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거는 예외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기반의 PC와 또 캠코더와 PTZ 카메라 등의 카메라 그리고 스위처가 세팅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카메라 수량은 크게 상관없는데요. 스위처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OBS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고요. 화면 분배기로 유아실과 식당으로 영상을 송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구성으로 영상 시스템이 돼 있는 교회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최소한 50% 이상은 이 구성일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송출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당 안에 있는 회중이 보는 화면과 예배당 외부, 즉 유아실이나 식당, 로비, 그렇게 예배당 밖에 나가는 화면 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화면, 이 둘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즉 화면 1은 예배당 안, 화면 2는 예배당 밖이라고 하고 각각 화면 1, 화면 2로 표현하겠습니다. 화면 1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PGM, 즉 하단 자막이 삽입된 카메라 화면을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교회가 이 방식으로 화면을 사용하고 있어요. 강대상 바로 위에 또는 좌우로 설치된 전광판이나 TV에 카메라 화면이 바로 나가죠. 지난 시간에 이런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쭉 사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방식을 대부분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쓸데없다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굳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효용감이 떨어집니다. 물론 회중 찬양 때 나가는 가사는 꼭 필요하죠. 성경 구절이나 설교할 때 중요한 텍스트 나가는 거 아주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꼭 필요한 내용을 내보내기 위해서 크게 필요하지 않은 카메라 화면을 굳이 내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막이 포함된 카메라 화면은 화면 2, 즉 예배당 밖에나 필요하죠. 그래서 화면 1은 꼭 필요한 용도로 화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럼 주일 예배 시간을 가정하고 회중의 시각을 기준으로 화면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일 예배 시간이 보통 11시가 많으니까 여러분 한 10분 전에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시간이면 예배당은 어떨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오르간으로 이렇게 찬송가를 은은하게 연주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아무런 소리도 없으면 좀 뻘쭘하죠. 그러면은 그 음악이 깔리는 와중에 들어와서 기도를 먼저 하고 고개를 들어서
화면을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예. 요즘엔 대부분 교회 화면에 여러 공지사항이 먼저 안내가 됩니다. 각종 프로그램이나 모임 또는 휴대폰 사용에 대한 안내, 예, 진동이나 꼭 꺼주세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안내, 그리고 헌금과 기타 예배에 대한 안내 방송을 내보냅니다. 규모가 큰 교회라면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반복하거나 또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자동 플레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카메라가 필요한가요? 예, 여기는 그냥 준비된 영상이나 파워포인트를 내보내는 단계니까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기립해서 임예성이 울리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죠. 사실 제가 있는 교회는 바로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회중 찬양을 합니다. 화면에는 바로 찬송가 가사 또는 회중이 같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요즘에는 이제 주일 예배에서 밴드가 동원되는 회중 찬양을 부르는 교회가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과 형식을 떠나서 보통 예배의 앞순서에는 찬양이 메인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가사를 내보내는 화면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찬양이 끝나면 이후에 광고와 봉헌 그리고 설교가 이어집니다. 설교 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죠. 설교 이후에 봉헌이나 광고를 한 경우도 있고요. 광고 시간에는 다양한 텍스트 정보가 화면에 나갑니다. 광고 영상을 사전에 만들어서 내보내기도 하고요. 광고 텍스트를 자막기나 파워포인트로 내보내면서 사회자가 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에 화면에는 텍스트 중심의 정보가 메인이 됩니다. 그리고 봉헌 시간에는 특별 찬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따로 봉헌 시간이 없고 봉헌 기도만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 찬양 시에도 가사가 나가죠. 성가대 찬양 후에 설교가 이어집니다. 많은 교회가 설교 시에 다양한 텍스트와 사진 등의 자료 화면을 설교에 이용합니다. 텍스트 정보로 챕터와 주요 키워드를 띄워놓으면 내용을 따라가기에도 아주 수월해지죠.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막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자,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기능적인 측면만 보자면 카메라는 사실 예배당 내부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내용이 회중 시야에 다 들어오거든요. 물론 일부 대형 교회 중에는 기둥에 가려가지고 시야가 안 좋은 회중을 배려해서 별도의 TV를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회중에게 카메라가 보여지는 화면은 기능적으로 없다고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텍스트 정보는 아주 중요하죠.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교동문, 또 찬양 가사 이런 텍스트 정보들이 만약 없다면 회중들은 얼마나 많이 불편할까요?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에 이런 화면 자체가 없었을 때는 어땠나요? 자연스럽게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다녔고요. 회중 찬양은 찬송하면 충분했습니다. 복음성가처럼 찬송가에 가사가 없는 경우에 궤도나 또는 OHP를 이용해서 가사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제 시대가 변해서 큰 대형 화면이 있다 보니까 회중들을 위한 텍스트 정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번 화면은 텍스트 중심의 정보 전달에 최우선 목적을 두고요. 2번 화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현장 내용을 외부로 보내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럼 2번 화면은 카메라 화면만 나갈까요? 아니죠. 외부에 있는 분들도 찬양 가사나 설교에서의 주요 텍스트 정보를 보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러면 2번 화면은 자막이 포함되어 있는 카메라 화면, 즉 PGM을 내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대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1번 화면과 2번 화면, 즉 예배당 내부와 외부의 화면을 다르게 구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두 화면의 운영을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력이 나만 도는 교회라면은 각자 따로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죠. 자, 과거에도 이거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2015년도에 재직하던 교회에서 파노라마 화면을 구현했을 때도요, 비슷한 구조로 별개의 레이아웃의 화면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 많이 복잡했고 인력 운영도 달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한 명의 작업자가 두 개의 레이아웃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안정성을 위해서 개별 화면을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즉
두 대의 자막키를 따로따로 써야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1번 화면과 2번 화면의 가장 큰 차이는 카메라 소스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1번에는 카메라 화면을 안 내보내고 2번 화면에는 카메라가 사용되죠. 우리는 사실 2번 화면에 익숙하니까 2번 화면을 디폴트로 두고 그럼 1번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알아보죠. 가장 중요한 내용은 텍스트 정보입니다. 일단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교동문도 있고요. 광고 시간에 광고 내용도 있습니다. 각종 안내 문구도 있고 때로는 이동 주차가 필요한 차량 번호 안내도 있죠. 이렇게 회중에게 꼭 전달되어야 할 내용들은 대부분 텍스트 정보입니다. 그리고 영상 파일이 있습니다. 이때 영상을 프로 현장에서는 보통 VCR 또는 SVO 또는 플레이백 소스라는 말을 씁니다. 사전에 준비된 영상을 플레이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플레이하고 그걸 화면에 내보내는 거죠. 예전에는 실제 VCR, 즉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흔히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잖아요. 그런 장비로 플레이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파일 형태로 PC를 사용하죠. 1번 화면의 중심을 텍스트라고 하면 텍스트의 디자인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화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아울러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 전체적인 집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아주 다양한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보던 스마트폰을 보던 길거리에 나가서 각종 광고물과 하다못해 상가의 간판만 보더라도 아주 다양한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내용 전달만 되면 되는데 이런 다양한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채워놓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심미적으로 뛰어난 대상에게 대해서 호감을 갖고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잘생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외모만으로, 외모 원툴로 인생살이가 편하게 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좋은 간판이나 인쇄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전광판을 딱 봤는데 검은 화면에 흰 글씨로 굴림체의 찬양 가사를 본다면 어떨까요? 찬양 가사를 전달하는 데는 사실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조금 더 세련된 화면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하고 의견을 전달할 겁니다. 보기 편하고 심미적인 만족감을 주는 디자인은 이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배의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한참 더운 여름에 에어컨 온도를 26도에 맞춰놓으면 어떨까요? 아마 조금 더위를 타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성질 급하신 분은 당장 안내위원을 부를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에 집중하셔야죠. 그깟 더위 조금 참으세요 하면 과연 잘 받아들일까요? 네, 조금 불편하고 조금 견뎌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중들이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그야말로 본질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적으로 너무 허접해서 시야에 거슬리거나 또는 오타를 그냥 두어서 이상하게 회중들은 그것만 봐요. 찬양 가사에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 오타만 집중하게 만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결론은 가급적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미적으로 기능적으로 잘 준비된 자막을 보여줘야 한다 이겁니다. 자, 자막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서의 자막은 비교적 크기를 최대한 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로한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라면 글자 크기를 최대한 키우셔도 좋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이 무척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막에 배경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광판과 TV를 쓰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막과 배경은 기본이 어두운 바탕에 밝은 글자가 시안성 면이나 눈의 피로도 면에서 좋습니다. 특히 전광판 같은 경우는요, 흰색이나 노란색의 지나치게 밝은 배경을 사용하면 앞자리에서 소위 눈뽕이라고 하죠. 아주 눈이 많이 부셔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한 바탕을 선호하는데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진한 블루나 다크 그레이 등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채도가 낮은 자색이나 퍼플도 잘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절기에 따라 컬러가 있어가지고 그 절기에 따른 컬러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일색의 배경과 글자만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조금씩 디자인적인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은은한 그라데이션도 괜찮고요. 패턴을 참고해 좋습니다. 그리고 곡의 분위기나 회중, 대중에 따라서 아주 역동적인 모션 그래픽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연 배경의 패턴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추상적인 모션 벡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은 글자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답니다. 이런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튀거나 촌스럽지 않게 골라야 합니다. 이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묻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취향이 이렇다고 그 취향대로 하면은요, 분명 여러 사람들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요, 어느 정도 안목을 키우고 이런 최신의 경향과 유행에도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부합되는 스타일로 가급적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 이건 좀 과한데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소위 좀 무난한 스타일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과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분위기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자칫 회중의 신경이 지나치게 쏠려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요, 여러 교회의 활용도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1번 화면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대충 가늠이 되시죠? 분위기에 맞는 배경과 자막, 정보, 이것이 1번 화면의 기본 구성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1번 화면, 2번 화면 구성을 한 사람이 작업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